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총선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보수 우파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이 망할지 말지는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의 현 수뇌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기로 마음먹으면 한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고, 한국을 어떻게든 살리기로 마음먹으면 한국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대한민국이 망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기에 시청자분들을 확실히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대로 수긍이 가지만 2020년 총선에서 문86 좌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미국이 아무리 한국을 버리지 않으려 해도 한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선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확실히 안심시켜드리려면 2020년 총선 결과에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드려야겠죠. 먼저 북한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는 북핵 문제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북핵 문제의 선택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선택지입니다. CVID 또는 FFBD라고도 하죠. 선비핵화 후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비아 모델이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만 리비아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리비아를 40년간이나 철권 통치한 독재자 카다피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미국이 부분적 비핵화 및 핵동결을 목표로 한다는 선택지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대다수가 이 선택지를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 및 핵동결 조치를 취하는 대신 현재의 베트남처럼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파트너가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북한이 베트남처럼 미국의 대중국 전략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중국 제압을 지상과제로 설정한 미국의 입장과도 상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의 실제 사례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핵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아 완전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선택지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그냥 북한 하자는 대로 미국이 다 해준다는 얘기인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래서 이 선택지는 아웃입니다. 자, 이제 첫째, 둘째 선택지 중에 고르면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르는 분들이 가장 많지만 저는 첫 번째 선택지,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미국이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북한이 지금 수준의 핵 능력에서 동결한다고 해도 핵 확산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핵 확산 방지는 미국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야 할 사활적 이익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사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에서 잘린 존 볼튼의 발언인데요.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면 핵무기의 아마존 또는 월마트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나오죠. 즉 북한이 핵동결만 하더라도 핵무기 유통국가가 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어디에 유통시키겠습니까? 일단 시리아와 이란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9년 10월 22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스라엘과 북한이 50년 동안 그림자 전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2007년에 시리아의 핵시설 건설을 비밀리에 지원했고 그것이 핵시설임을 파악한 이스라엘은 폭격을 통해 시리아의 핵시설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보시죠. 꽝.
작전을 참관한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이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 교류를 해왔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2006년 이후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에 이란 군장교와 기술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더 나아가 그동안 축적해온 대량 살상 무기의 제조 기술을 IS, 알카에다, 탈레반 같은 테러 집단에 유통시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냥 폭탄이 아니라 핵폭탄으로 테러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평온한 일상은 불가능하겠죠. 핵 확산은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세상이 도래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여러분들 같은 민간인입니다. 미국이 두 번째 선택지를 취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베트남화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별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쯤에서 제재를 풀어주면 칼을 거꾸로 잡고 친중 반미에서 친미 반중으로 선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북한은 소련 해체 이후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지속해 왔을 뿐 아니라 반미를 국시로 삼은 지 6, 70년이 다 된 북한이 갑자기 베트남 정도의 친미 스탠스로 유턴을 하게 되면 정권의 붕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바깥 세상의 정보 유입과 자유로운 출입국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유지가 가능하므로 개방에 매우 취약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또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적이 거의 없고, 둘은 1979년에 전쟁도 치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중월전쟁 또는 중국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소련이 붕괴한 1991년까지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경 분쟁이 계속됩니다. 반면에 중공과 국경 분쟁을 해본 적도 없는 북한에게 미국이 베트남과 같은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은 미국이 쓸 카드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고 할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번째 옵션을 지금 미국이 고려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옵션도 아웃이죠. 자, 그렇다면 남은 옵션은 완전한 비핵화뿐이죠. 자,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다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째는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비참한 말로를 두려워하는 북한 정권의 수뇌부는 결코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대의 명분으로 천명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반인륜적 노예 체제는 결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아웃이죠. 남은 케이스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내부 붕괴하거나 참을 만큼 참아온 미국이 북한을 전면 침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웬만하면 북한의 자체 붕괴를 기다리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불시에 전면 침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내부 붕괴든 전면 침공이든 미국이 UN 사령부를 움직여 북한 지역을 접수 평정하리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먼저 독일의 통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통일부에서 발간한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라는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링크를 동영상 설명에 걸어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는 슈타지 문서라는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을 때 동독 정부에서 관리하던 슈타지 문서라는 것을 입수했습니다. 슈타지란 동독의 국가보위부라는 기관을 이르는 말로써 동독 내에서 반체제 인사 탄압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비밀경찰, 서독에서는 첩보 공작 활동을 하는 간첩이 이 조직에 속합니다. 이들의 숫자는 공식, 비공식 요원을 합쳐 무려 26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 보시면 슈타지는 서독의 정계, 재계, 노동계, 학계, 종교계, 학생운동 등 모든 분야에 침투했다. 서독의 각 정당에서 암약했던 비공식 정보요원의 수는 120명이었고 연방의회 의원만도 8명이나 되었다. 서독의 각종 연구소, 실험실,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침투 공작을 했다. 주로 벤츠,
지멘스, 쇠링 등의 대기업과 거대 조선소가 목표 대상이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동서독 통일 이후에 서독 정보기관에서는 서독 내에서 활동했던 슈타지를 2004년에 3,000명이나 기소해서 25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51명이 구류 및 구금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슈타지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1974년 브란트 서독 총리의 보좌관이었던 귄터 귀욤이란 사람이 슈타지, 즉 간첩으로 드러나 브란트 총리가 사임한 일입니다. 하필이면 이름이 귀요미입니까? 그 이외에도 독일의 보수 정당인 기독교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슈타지의 돈에 매수되었고 중도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 원내 총무 또한 슈타지와 20년 이상 관계를 맺어왔을 뿐 아니라 슈타지의 지령도 받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슈타지는 서독 의회 안에 여러 의원을 정보원으로 포섭했다고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인 CIA가 슈타지 문서 일부를 독일 통일 당시에 반출해 갔다가 2003년이 돼서야 독일에 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걸 왜 반출해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슈타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시죠. 슈타지 전력이 있는 자는 특별해고 대상자로 분류되어 일단 모두 공직에서 물러나게 했고 연금 혜택도 박탈되었습니다. 또한 나중에라도 과거 전력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고자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슈타지 얘기를 꺼냈을까요? 저는 문재인을 비롯한 문86 집단이 북한판 슈타지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보셨죠? 정계, 재계, 학계, 종교계, 노동계, 학생운동계 등 서독사회 전반에 걸쳐 슈타지가 침투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서독보다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겠죠? 대통령부터가 간첩 같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할 경우 북한판 슈타지 문서를 반드시 입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서에는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각계각층의 간첩들이 어떠한 지령을 받았고 어떤 간첩 공작 활동을 했는지 소상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문86 집단의 운명은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판 슈타지 문서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둘 중에 어느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아까 미국 CIA가 슈타지 문서의 일부를 반출해 갔다가 한참 후에야 돌려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추측으로는 미국이 이 문서를 반출해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슈타지 경력자 중 미국에 잘 협조하겠다 싶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슈타지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문86 집단 중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물급 간첩을 살려주는 대신 이들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로봇으로 삼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미국이 북한판 슈타지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문86 집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86 집단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주는 대신 현재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문86 권력을 비롯해서 노조 권력, 전교조, 좌익 예술계, 좌파 연예인, 좌파 언론계 등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일은 지금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망할 염려는 없고 보수우파 시민들 하기 나름이라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이 북한판 슈타지 문서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요직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부 협조자들 또는 언론이나 위키리크스 같은 곳을 통해 유출하는 방법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이러한 제 생각이 맞다면 문재인과 문86 일당은 지금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이겠죠. 문재인의 국가 반역죄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는 순간 문86 집단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이 대한민국을 정화할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접수 평정 이후 북한판 슈타지 문서를 입수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거물급 간첩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북한의 공작에 의한 작품이라는 증거도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86 집단은 반인륜 범죄 행위 또는 그에 부역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86 집단이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든지 말든지 이미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정권 교체를 감행한다는 겁니다.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2020년 총선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보수 우파 내부의 사기 탄핵 세력, 즉 범김무성파를 척결하는 데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보수 우파 통합보다 내부 정화가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